국내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대학가에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인데요. 우려도 제기됩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선교의 불모지로 알려진 중동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는 물론 국내 이슬람 선교에도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가스펠 음악으로 미국 시장을 사로잡은 4명의 한국 청년 코리안 소울을 만났습니다.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백석대학교가 주최한 쿵캠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이슬람 인구가 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무슬림 인구 30만 명 중 이슬람권 유학생은 2016년 6,540명에서 2018년 9,98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이슬람 기도실 마련과 할랄 푸드 제공 등 다문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도 변화에 맞춰 타종교를 수용하며 그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기숙사 내의 이슬람 기도실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파티션과 코란 낭독을 위한 앰프가 설치됐습니다. 이화여대는 유학생들 유입이 많아지면서 모든 종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문화 명상실을 마련했습니다. 기도실 한쪽에는 할랄 푸드나 해외 음식들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무슬림을 위한 화장실 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권의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무슬림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선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73%가 교회 다니던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대학조차 나서서 오히려 이슬람의 확장을 복돋아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반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무슬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당신들 여기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포교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들을 거부하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방법으로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들어온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최대의 기여로 여기는 것이 또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슬람 유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이슬람 인구가 늘면서 선교 전략도 다양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인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불모지로 알려진 중동이 복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차준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 동안 약 2,500개의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 K국.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이곳에 한 선교사 부부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덕분에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던 주민들도 차츰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선교사들은 부모와 친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선 여성을 리더로 세우는 워가 훈련으로 영적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나라에 따라서 여와이로 엄청나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듀바이나 그런 바레인 같은 데도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 같은 데를 그 여자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하루를 정해서 여자들이 올 수 있는 날 정하더라고요. 현지 분위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선교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 등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 젊은 세대를 공략한 미디어 선교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미디어 선교입니다. 미디어 선교 아울러 또 문화, 체육 같은 부분도 함께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의 경우 이주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복음으로 재무장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를 위해 중동선교회는 예비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세워 지금까지 선교사와 사역자, 일반 성도 등 400여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현지에 파송된 100여 명의 선교사 모두 이곳을 거쳤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로만 여겨지던 중동 지역,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선교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최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된 한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블랙가스펠 그룹 코리안 소울이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의 유명 가수 비비 와이넌스와 함께 부른 곡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가스펠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신곡 연습에 한창인 이들은 가스펠 음악으로 뭉친 4인조 그룹 코리안 소울입니다. 이승현, 윤수용, 이지환, 장영진으로 구성된 코리안 소울은 최근 미국에서 가스펠 음악에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블랙 가스펠의 대부라 불리는 비비 와이넌스와 함께 래프터를 불러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올랐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CCC 브루클린 캠퍼스 공연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했던 미국 지상파 채널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던 평범한 청년들은 가스펠 노래를 부르기 위해 퇴근 후 연습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즉흥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요. 노래 실력도 좋아야 되는데 영성도 좋아야 돼요. 프리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설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멜로디를 넣어서 이런 막 아우아 할렐루 지저스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흑인 음악을 원래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까불기를 좋아했던 20대 저한테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녹아져 있는 장르였었어요. 이후 재미삼아 SNS에 노래 영상을 하나둘씩 올린 게 화제가 됐고 미국 유명 가수 비비 와이넌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세계적인 가스펠 음악 레이블 회사인 RCA 인스퍼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단독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아시안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딛는 이 발걸음, 이걸 통해서 그 흑인들 가스펠 안에서도 한국인들, 아시안인들도 가스펠이라는 걸 부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가스펠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저희를 통해서 좀 확장되는 그런. 처음 듣는 미국 진출의 길이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한국인 가스펠 가수로서 K-팝과 같은 K-무브를 만들고 싶다는 코리안 소울. 이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캠프가 많이 열리는데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캠프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아이들이 3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백석대학교가 주최한 쿰캠프에 김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여름 46회째를 맞은 백석 쿰캠프엔 전국 아동센터, 교회에서 온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쿰장들이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350여 명의 재학생들은 캠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아이들과 동행하며 멘토가 되어줍니다. 특히 이번엔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서 이렇게 나도 여기 배운 걸 우리나라에 가서도 어린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 모델을 배웠습니다. 이 쿰캠프를 통해서 지역사회 친구들에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섬김의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와 용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엔 세족식, 역사 되짚기, 위로의 메시지 전하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세족식에서 봉사자들은 아이들의 일상과 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발을 씻겨줬고 아이들은 대학생들의 섬김을 통해 사랑을 느꼈습니다. 쿰장님들이
와가지고 인성교육도 해주고 밥상머리 교육도 해주고 세족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좋고 같이 재미있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세족식을 처음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세족식을 아이들을 이틀 동안 이끌면서 좀 리더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조금 많이 보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 밖에 전체 릴레이, 단체 줄넘기, 테니스 볼링, 야외 물놀이 등 협동과 적극성을 기를 수 있는 놀이도 즐겼습니다. 매년 2차례씩 개최되는 백석 쿰 캠프는 대학생과 아동, 청소년이 세대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섬김을 실천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세대의 영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목사와 선교사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바른 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와 김중식 태국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음악회도 이어졌는데요. 테너 박주웅 목사와 오보이스트 김우영, 토부 국악찬양단, 현악 사중주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세대 영적 리더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일꾼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참석한 학생 모두에게 소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유년부 큐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알록달록한 풍성들로 꾸며진 무대 위에 33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콰이어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미니언즈 형제도 찬양팀 무대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주일학교 디렉터 이태근 목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많은 지체가 모여 한 몸이 돼야 한다며 함께 큐티하면서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유년부 학생들의 간증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학생들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부모님에게 사랑의 편지를 작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겼는데요. 가정에서의 큐티와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브라스밴드를 개설해 다음 세대를 세워온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브라스밴드 창단 15주년을 맞아 정기 연주회를 진행합니다. 무료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8월 4일 저녁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계획인데요. 영국식 브라스밴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니어 브라스밴드의 연주뿐 아니라 주니어 브라스밴드의 무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구세군 영등포교회 김규환 담임사관은 15년 전 취미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국내의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한 전공자들로 성장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연주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쓴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파헤친 책이 출간돼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박은결 기자와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경기도 내 교계와 시민단체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지난달 29일 출범식을 갖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등 종교계를 비롯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의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도 차원에서 비용과 정책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민연합은 출범식 후 경기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1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약 2,000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선 해당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재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공석이 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내달 20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오는 8월 9일과 20일 2회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9일엔 후보군을 정하고 20일 최종 선출합니다. 최근 열린 긴급 감독 간담회에선 직무대행 후보는 장정에 따라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정하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감독들은 직무대행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직무대행 후보 자격을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와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 범죄 경력 등을 검증해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를 담은 책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허점을 파헤친 책이 출간됐습니다. 최근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 대해부를 출간한 저자 장훈철 목사는 28년 동안 연구한 이단 사이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쓴 책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을 논리적으로 주해와 해석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신천지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 짚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장 목사는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성경 공부 해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CM 가수 한웅재 목사가 6년 만에 새 앨범 오늘 은혜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창작곡으로 구성된 앨범 발매와 함께 단독 콘서트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읍니다. 한웅재 목사는 이번 앨범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낸 아버지 기일에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담은 머리맡에 라디오 등 11곡이 수록됐습니다. 콘서트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찬양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소원뿐 아니라 공연 당일 발매되는 신곡들의 첫 번째 라이브 무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는 거창한 의미의 은혜가 아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노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거리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목회자에 대해 런던 경찰국이 부당한 체포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르홀 일레산미 목사는 지난 2월 런던의 사우스게이트역에서 거리 전도를 하다 혐오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국은 일레산미 목사가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해 우리 돈 약 36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금융인 4천여 명이 홍콩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송환법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예술가 등 각계 종사자들은 오는 5일 총파업을 벌이고 홍콩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기로 해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형제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마약과 약탈 등 흉악범에 대해 사형제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비센테 소토 상원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 사용을 원한다며 의원들은 사형제 부활을 당연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서 최근 몬순 홍수 피해로 65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시아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우기 시즌으로 약 1,000만 명이 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 비가 더 올 예정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